늦은 밤, 독수리 술도가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범벅이 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었습니다. 독고탁에 이어 또 다른 빌런 등장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처절한 후회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오천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버렸던 그 남자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단순한 후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천수는 현관불을 끄려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 무릎을 꿇고 있는 강소연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천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딸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시작하자고 사정했습니다. 떨리는 손끝과 흐느끼는 얼굴. 하지만 오천수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엔 문미순이 들어있었고 며칠 후 그녀에게 고백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이런 타이밍에 전처가 나타나다니 회방도 이런 회방이 없습니다. 강소연은 과거 불륜 끝에 이혼했고 위자료까지 챙겨서 딸까지 데리고 떠난 인물입니다. 그럼 그녀가 이제는 딸 영주를 방패 삼아 다시 그의 삶을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천수가 흔들리지 않자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싸늘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고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미순이 어떤 여자인지 아냐며 협박을 했습니다. 과거 문미순이 사기 전과자로 수배되었다가 개명 후 도망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정보를 들이밀며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오천수는 그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강소연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오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강소연을 내쫓기 위해 사람을 시켜 강소연의 미국 생활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전처가 미국에서 위장 결혼에 투자 사기 연루, 탈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의 연인 문미순과 함께 그 증거로 강소연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은 생각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냉혈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천수의 집에 오기 전부터 독수리 술도가의 부동산 시세와 마광숙의 유산 상속 규모를 치밀하게 조사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마광숙이 술도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겐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마광숙을 집에서 몰아내기 위한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역시나 강소연은 마광숙에게 전혀 예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계세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유산 덕에 이 집 주인 행세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이잖아요. 그녀는 과거에도 마광숙에게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애도 없는 사람이 술도가에 계속 붙어 사는 건 유산 때문 아니냐고 막말을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마광숙은 강소연의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차마 손쓸 수 없는 현실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천수가 강소연을 말리려 하자 강소연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마광숙을 밀쳐내듯 말했습니다. 이 집에 그만 좀 붙어 계세요. 독수리 술도가는 당신이 아니라 제 남편 천수 씨 거예요. 그녀는 마치 독수리 술도가가 본인의 것이라도 되는 듯 행동했고 마광숙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발언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은 이미 술도가의 부동산 가치와 상속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앞세워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광숙을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마광숙은 오직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강소연이라는 사람,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눈 하나 카지 않고 뱉는 말마다 비수처럼 꽂히는 그녀의 태도에 정말 말문이 다 막히고 맙니다. 한편 범수의 집에서도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범수의 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게 된 세리와 범수 앞에 변호사를 대동한 오범수의 전처 나영은이 나타났습니다. 한이는 제 딸이에요. 지금 당장 데려갈 겁니다. 다른 여자 손에 제 딸을 키우게 할 생각 없어요. 세리는 당황했지만 한이를 품에 안고 단단히 맞섰습니다. 한이는 범수 씨 딸이에요. 지금껏 양육비 한 번 주지 않은 엄마가 함부로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범수는 자신을 감싸주는 세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 또 다른 음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의 아버지 독고탁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범수의 관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빠르게 나영은에게 접근해 세리와 범수를 떼어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하던 나영은이었지만 아이를 되찾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독고탁과 손을 잡은 나영은은 범수를 공격하는 데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범수를 향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범수의 과거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해 악의적으로 커뮤니티에 퍼뜨렸습니다. 그는 온라인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남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익명 계정들을 동원하여 범수에 대한 험담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교수로서의 자질까지 걸고 넘어지며 그의 생계마저 위협했습니다. 나영은에게도 범수의 양육 능력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데 협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계략은 치밀했고 여론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또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가출 사건을 비롯해 범수의 집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지어냈고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위험한 여자,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범수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독고탁은 범수가 자녀의 감정에 무신경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는 조작된 제보를 꾸며내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나영은 역시 이에 가세하여 범수는 한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소송을 본격화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독고탁이 세리가 자신의 딸이었음에도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딸이고 뭐고 없는 냉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세리가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차가운 그의 결정에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독고탁은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한편 이런 일들을 조용히 전해들은 한동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특히 자신의 연인 마광숙에게 대못을 박은 강소연을 처절하게 응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도가에는 더 이상 평온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배신, 이기심이 뒤엉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소연의 협박과 계략, 독고탁의 여론 조작과 거짓말, 그리고 무너지는 가족들의 관계는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강소연이 마광숙을 상대로 본격적인 상속 소송을 개시하고 독고탁의 여론 조작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미순의 충격적인 과거가 점차 드러나면서 진실을 향한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치닫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상 줄거리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